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30일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금요일 선물 시장은 0.7% 하락 출발 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0.91%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은 0.4%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25%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투자 소비 지표도 꺾이며 내수 수출 모두 침체로 빠져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로 전월보다 8포인트나 오르면서 5월부터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개선되고 있고 향후 다시 진정되고 돌아설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CPI 예비치는 2.1%로 시장 전망치인 2.0%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PCE 발표도 있었는데요. 4월 PCE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고 이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았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발표도 있었죠. 4월과 동일하게 52.2로 발표되었고 2주 전 발표된 5월 속보치인 50.8보다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심리는 위축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월 6.5%에서 5월 6.6%로 상승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월 4.4%에서 5월 4.2%로 하락했습니다. 오스탄굴 수비 연은 총재 연설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고율 관세를 무역 협상을 통해 피할 수 있으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장은 MSCI 리밸런싱이 있던 날이었죠. 금요일에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은 삼양식품과 한화시스템이었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출 종목은 에코프로머티와 NC소프트였고요. 이번 리밸런싱은 최근 상승했던 지주사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발동되며 하루 종일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에 또 변수가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은 US 스틸의 투자 기념 행사에서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고 이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기업들은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입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위켄 나스닥도 어제 기준으로 0.3%대 전후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패턴은 6월 4일 시행 직전에 또 번복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타코 트레이딩이 발동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월 4일까지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글로벌 증시가 변곡 구간에 위치한 만큼 전환점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코 거래는 어제 그 전날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을 줄인 것으로 트럼프가 늘 아주 높은 세율의 관세 부과로 위협을 하고 그 후에는 증시가 하락하는 상태 혹은 채권 금리가 발작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의미의 신조어로 월가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하락했을 때 바이더딥 현상을 발동시켜서 주식 매도에 동참하지 않고 또 떨어진 것을 사들이는 그런 거래가 유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월가에서는 이것으로 최근 강세 수급을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실제로 요거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부과를 6월 4일에 한다고 해놓고 이제 6월 4일이 되기 직전에 풀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이 없으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세에 대해 법적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서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여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장애물을 우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의 전면 관세를 최대 15%의 유사한 관세로 더 높은 거죠.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고요. 이 조치는 최대 150일만 지속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빗각 라인과 이평 라인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날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금요일에 제 라인들이 뭐 지지와 저항 라인은 좀 멀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기 241 이평과 레드라인 721 이평 중간에 이제 480 기준으로 돌파와 이탈이 반복됐고요. 그 뒤에는 추세대를 형성해서 그 추세대에 맞게 계속 저항에 막히고 그리고 또 밑에서 또 추세대를 이탈할 때 공간이 열리고 또 그 자리를 슬쩍 넘어서면 다음 자리에 막히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볼린저 밴드까지 노란 선도 있고요.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잘 움직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프로그램이 꾸준히 누르고 있었고 9,600억까지 눌렀죠. 결국에는. 그다음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장 초반에만 사고 정체되어 있는 순간도 있었고, 최근 3일 연속 프로그램 매도로 시작했다가 매수로 돌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이 기존에 4월까지의 그 대량 매도 포지션을 결국에는 중립으로까지는 만들었지만 매수 포지션으로 넘어가서 스위칭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라인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파생반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좀 라인을 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잠깐만 보자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선을 다 잡아 드렸죠. 이 전에도 이제 지지 라인과 이평 라인 아침에 이제 개장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시 38분에는 수급 기조 변화는 없지만 수급이 확장되고 있다. 기조 변화는 없지만 같은 수급이 숫자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이때는 4천억 돌파하고 있을 텐데 점점 커지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외국인 콜 매도도 40억 돌파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가기보다는 오늘 수급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네? 그럼 저항을 보는 게 유리하다. 하락을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역, 다음 지지 라인까지 아니면 다음 지지 라인 부근에서 단계적으로 풀어갈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2시 16분에는 외가 풋옵션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8월물로는 이제 외국인이 외가 풋을 매집하는 것이 바로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정리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330월물 풋옵션이 평균 거래보다 많다라는 것을 체크해 드렸고요. 가장 수상한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따가 정리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뒤에는 이제 요거죠. 위클리 콜풋이 이제 개인이 교차가 되는지,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자, 위클리 풋옵션이 지금 개인이 이렇게 처음부터 엄청 솟구쳤었죠. 25억대까지 늘어났는데, 요게 이제 떨어지면서 콜이 늘어나면서 교차가 되겠죠. 콜은 보시다시피 위클리 콜 차트로 보면 개인 거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제로 부근에서 출발했다가 서서히 올라왔죠. 그럼 요쯤에서 교차가 됐겠죠. 점심시간 전에 교차가 됐을 거예요. 점심시간 중에. 그래서 지금 요거 교차가 되고 있나 체크한다. 오후장 들어서자마자 교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써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옵션 보충하는 거는 이따가 정리해 드릴 거고, 또 여기 보면은 1시 12분에 위클리 콜풋 개인이 교차가 직전이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까지 됐다. 여기 외국인 선물 차트 보시면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까지 만들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로 매도 전환까지 됐다.
그러면서 전저점 이탈, 진폭 확대가 된다. 진폭 확대가 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일단 최소한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린 1차 지지 라인이었던 360짜리를 체크하러 간다. 초반에는 363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 보였을 겁니다. 363 좀 넘었었죠? 네, 멀어 보였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계속 반향 없이 계속 되돌림 없이 같은 방향을 계속 키우다 보니 꾸역꾸역 거기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교차가 되면 저점 이탈하고 수급 교차 위클리 수급 교차가 되면 여기 저점 이탈하고 그 자리까지 향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고 조금 더 진행이 된 하루였습니다. 자, 다시 정리된 글로 보자면요. 금요일은 빗각 라인과 이평 라인들 그리고 파생반에 아침에 장전에 개장 전에 업데이트 해드렸던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는 이제 개장 후에 8시 50분 전에 해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362.5 자리도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평소에 하지 않은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는데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점으로 이탈됐을 때 그리고 저항으로 막히는 자리, 장 초반에 막혔던 자리를 이제 그날 반영하고 있었던 거고요. 프로그램의 대량 매도 속에 외국인은 선물 매수세가 정체되어 있어서 여기죠. 장 초반에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에 몰리면서 반등했던 것을 뒤로 하고 위클리 콜과 위클리 풋의 교차 상태를 보자고 언급드렸었던 겁니다. 즉 위클리 콜과 위클리 풋의 개인 수급이 교차하면 아침 시가 부근에 찍었던 저점을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드린 가운데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결국 교차 직전에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까지 일어나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여기요. 1차 지지로 말씀드린 360까지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그 360 중요 자리니까 1차 지지로 표현이 됐겠죠. 그걸 중요 자리를 결국엔 360.1로 지지하고 끝났지만 야간에는 나스닥과 함께 뚫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후반부 반등 나올 때는 수급 기반이 없이 자, 후반부 반등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반등 나올 때는 수급 기반 없이 그때 나스닥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진 게 나스닥이 급반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합까지 3시 하락봉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주도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효과지만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스닥 효과가 끝나면 선물대로 떨어졌고 프로그램 비차익대로 다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우리 수급 주체로 올라갔나 제가 이걸 바로 체크하자고 계속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 수급은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매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반등하네? 그럼 뭐예요? 제한적인 반등이죠. 나스닥에 의한 반등이죠. 그럼 나스닥이 더 가면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꺾이면 반응이 더 세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그때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이 그때 차트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 차트가 3시 그날 3시가 요쯤 되겠네요. 한참 또 땡겨서 보면 자, 쭉 땡겨서 보면 낮 시간이니까 자 여기네요. 자 여기가 29일 30일이니까 자 요 지점이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올라갔던 거. 자, 여기서 올라갔던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이게 반등하던. 근데 나스닥 때문에 우리 수급은 그대로 있었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치고 달리니까 여기 올라간 거죠. 그럼 뭐예요? 나스닥이 꺾이면 우리는 다시 더 세게 꺾이는 겁니다. 네. 그거를 당시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8년 동안 매일마다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제가 리뷰 영상만 올리는 줄 아시는 분들도 그 댓글 보면 가끔 계시는데 저는 라이브 방송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제가 4시 40분까지 카페 매매일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매매일지까지 복귀하고 거기에 코멘트도 드리고 그렇죠. 그 복귀하는 시간까지 다 하루를 완전히 복귀하고 끝낸 다음에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늦게 리뷰 영상이 올라간다고 그 댓글 남기신 분도 계신데 그냥 그거 좀 양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5시까지 거의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나서 잠깐 저도 쉬고 밥도 먹고 그러고 나서 야간 리뷰 영상 준비해 가지고 평일 밤에 저녁 때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 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이 어쨌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 그 리뷰 영상은 거기에서 내용 보충 점검하고 정리하고 또 필요한 내용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늦게
라도 좀 잠깐 점검하고 끝내시면 더 이제 하루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방송 그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신규 구독하신 분들 밑에 유튜브 댓글, 지금 영상에 댓글 보면은 고정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댓글 보시면 텔레그램, 구독자방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과 네이버 카페 초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그래서 그 360, 1차 지지로 말씀드린 360을 이탈하기도 했었죠. 종가상으로는 360 중요 자리를 지지하고 끝냈지만 야간에 나스닥과 함께 뚫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요거 나스닥 효과였다. 그리고 투신이 이제 종가에 선물 매도 5천억 가량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4,829억이죠. 투신은 종가에 이제 357로 파악하는데 3천억 이상 쏠림 베팅을 한 경우 수일 내에 그 방향대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천억, 7천억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보니까 지금은 중간 단계네요. 5천억 정도 됐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2024년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 2024년 1월 3일 투신이 종가에 7천억대의 대량 매수를 했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는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종가에 투신이 7천억 매도를 단행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를 좀 당겨서 보려고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는 2.64% 상승한 22.55로 마감했습니다. 하단 지지 라인을 딛고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제가 봐드렸는데 딛고 계속 천천히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콜옵션 과열로 인한 공포지수 상승이 특징이었죠. 요거 반등하는 동안에. 근데 금요일만큼은 오전에 외가 풋옵션이 이상하게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지수 대비 많이 올라와 있었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그 풋옵션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분봉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급등했었죠. 여기 그때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자, 변동성 지수 오늘 외가 풋옵션 과열로 인한 변동성, 즉 공포지수가 상승했다. 투자 주체는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풋옵션을 보자 이겁니다. 풋옵션을 봐야겠다. 외가 풋옵션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외가 옵션들이 발동이 걸렸던 날, 특이사항이 있었던 날들을 좀 기억해 보자면 24년 1월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래에 뭐 한 1, 2년 사이만 보자면요. 자, 24년 1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건 1월 11일 하루에 이제 만긴 날의 얘긴데요. 자, 여기서 개인들은 357.5를 중심으로 콜옵션을 엄청나게 사들였던 시기죠. 그 콜옵션을 끝내 익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마지막 만긴 날에 개인들이 콜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날 만긴 날 외가 콜옵션이 이상하게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 매수 수급으로 잡혔던 건데요. 이후 요 이상한 급등 콜옵션이 모두 녹아서 0으로 끝났죠. 그때 무조건 올라오는 콜매도 외가인데 0.01에 있어야 될 콜옵션들이 0.5에 가고 0.7 가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이거 콜매도 하면 무조건 먹는 거였어요. 그 대신에 이 출렁임을 견뎌내야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차피 아주 외가인데 극외가인데 그날 만기인데 안 되면 무조건 먹는 건데, 그래서 그게 결국엔 굴골 보이다 결국엔 0으로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개인 수급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이상 급등 현상을 뒤로 하고 만긴 날에 토탈 900억의 수익을 봤던 개인들의 콜옵션이 결국에는 옵션 마이너스 500억 손실로 이어진 때였습니다. 그다음 24년 8월물은 외가 풋옵션에 제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360, 370을 막 호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370, 80이었죠. 370, 80을 호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310을 중심으로 그 이하 막 200대까지도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엄청나게 매집한다라는 게 이제 보였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라는 소리를 하면서 함께 얘기를 강조드렸었어요. 이상하다. 310 뭐야? 평소랑 너무 다르다. 외국인들이 매집한다. 이거 솔직히 좀 멀다. 좀 먼데 이상하다. 여기서 무슨 370, 뭐 70포인트 아래를 얘기하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겠다.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슈퍼개미의 삼성전자, 그 당시 그 전에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6, 7천억을 미리
주식 선물을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거 반대로 매도 포지션이 대량으로 잡혔다라는 거고요. 조짐이 안 좋았죠. 급락 조짐이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외과의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대량 매집한다. 이상하죠. 평소에 애들 외과는 어느 정도 사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이상 범위를 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짐을 받고요. 그러다가 8월 5일 폭락장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3천억 이상의 수익을 남기면서 그 전에 손실을 극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25년 6월물로 외과 풋옵션을 처음으로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크진 않아요. 엄청 세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발동이 하루 걸렸다라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연속적인 것은 확인해야 될 문제고, 수급은 이전과 다르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산 건지 개인이 산 건지 뭐 금융투자가 산 건지, 물론 행사가별로는 특징이 있지만 그걸 다 합쳐놓고 보면은 뚜렷하게 특징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 중에서도 330 월물 풋옵션의 거래가 평균치보다 가장 많았기 때문에 330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텔레그램에 잠시 풀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7번째, 지수가 볼벤 상단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터닝을 한다면, 자 여기 이렇게 요 볼벤 상단이잖아요. 지금 요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터닝을 한다면 양봉의 시작점이었던 여기 5월 연속 양봉의 시작점이었던 5월 23일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쌍봉을 어떤 식으로든 만든다면 여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주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보는 마지막 방송에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원하신다면은 방송 이 장이 끝나고 하는 마지막에 4시 반, 4시 40분까지 하는 그 카페 매매일지 방송을 통해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그날 복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하루만 지나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매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반드시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반복 복습하는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내공을 쌓는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여기 지수가 급등했던 그 저점, 여기 양봉이 시작됐던 여기 라인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해당 자리는 기존 피보나치 764 자리와 겹쳐서 해당 자리까지 함께 묶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확장시켜 보면은 단기 61.8 자리, 자 76.4는 여기입니다. 단기 61.8 자리랑 겹치는 340선까지 방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뚫린다면 추세를 깨고 위험 공간이 열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죠. 피보나치 50%, 자 여기가 뚫리면, 이제 이 자리가 뚫리면 340 뚫리면 4월 22일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 잡아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의 경계 라인인 50% 갭 경계 382, 딱 그 갭이 382와 50 사이입니다. 공교롭게도 피보나치 38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8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그 사이가 딱 여기 생긴 갭이에요. 여기 생긴 갭이 다 교차 지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거기까지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해당 자리 위, 어디요? 여기 자리 위에서는 그래도 그냥 출렁임 추세 속에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자리에서는 추세 우위지만 이제는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더해져서 주의가 필요하겠다. 다만 대선 이후 부양책 기대감에 우리는 글로벌 증시와 조금 다른 흐름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수급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그리고 텔레그램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13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7개월째 계속 같은 자리를 쓰고 있죠. 금요일은 55,700원 지지를 리테스트했고요. 자, 여기 저점이 55,6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저항점 57,000원 저항점을 리테스트했습니다. 고점이 57,200원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 호가 두텁게 있는 거 테스트하고 중간에서 끝났네요.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2,787억 매도 마감했고요. 뭐 1,000억 정도 오전장에 사는 모습도 보였으나 결국엔 다 되돌리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스위칭을 또 하지 않고 끝난 겁니다. 롤오버 매도 물량을 3월 롤오버 물량을 제외하고 본다면 6월물 단독으로만 본다면 매수 우위 포지션이긴 하지만 중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롤오버를 포함한다면 종가 기준 중립 성향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9,622억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MSCI 리밸런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5조 2,625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77.1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정규장에서 외국인은 3573억 매수했습니다. 야간장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148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아까 언급드렸고요.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는 휴장일이 이틀이나 껴있는데요. 그 주에 이제 미국에서는 파월 연설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공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6월 2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파월 연준이상 연설 있습니다. 6월 3일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일 휴장이죠. 그다음 우리나라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 우에다 BOJ 총재 연설 있고요. 미국 졸트 보고서 공개되고 미국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수비 연은 총재 연설, 리사쿡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4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있고요. 캐나다 금리 결정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베이지북도 공개됩니다. 6월 5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고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유럽 금리 결정 있습니다.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 있고요.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공개되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6월 6일 금요일은 우리 현충일 휴장이고요.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로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개인 수급에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개인 계약수 먼저 보고요. 10억이 넘어가거나 콜풋 어떤 쪽으로도 10억 이상 차이를 보인다면 프로그램 이제 금액으로 봐야 되고요. 금액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온 시점 이후 반발 매수세가 붙는지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철강 쪽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또 SNS를 중심으로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